요즘 도로에서 하얀색 카니발 차량의 타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타다는 지난해 10월 현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과 더불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 발의로 사업 지속에 있어서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과연 타다는 불법이고 퇴출되어야 할 사회 악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으로 세상을 바꾸는 리핀 캠퍼스입니다. 타다는 공유차 플랫폼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11인승 카니발을 콜택시처럼 이용하는 운송수단입니다. 타다를 부르려면 목적지를 어플에 입력하고 타다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목적지를 받기 때문에 드라이버와 이용자가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은 기존 택시에 비해 20-30% 정도 비싸지만 넓은 실내 공간, 자동문, 결제, 승차 거부 불가 등의 장점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1,500여 대의 카니발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이용자는 약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3년이었죠. 당시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던 우버는 우리나라 관련법상 위법성이 인정돼서 벌금형을 받고 기존 서비스를 중단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타다는 정상 영업을 하고 있을까요? 택시 면허 없이 택시와 비슷한 영업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우버와 타다 모두 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타다는 관련법의 예외 조항에 주목합니다. 여객 자동차법 시행령 예외 조항을 보면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 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타다를 반대하는 입장은 렌터카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본 건데요. 타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렌터카가 아니라 택시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다를 렌터카로 볼 것인가 아니면 택시로 볼 것인가가 공방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다 운영에 대한 기본 택시의 반발이 만만치 않죠. 타다 운전사를 향한 보복 운전도 있고요. 타다 퇴출을 위한 대규모 집회도 있었고 심지어 작년 5월에는 한 택시 운전사분이 타다 퇴출을 외치면서 분신했고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존 택시 운전사분들이 입게 될 피해를 살펴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타다로 인해서 택시 면허에 따라붙는 권리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택시의 수가 무분별하게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허 제도를 통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수가 제한된 택시 면허는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붙고 통상 그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타다의 등장과 함께 그 가격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는 6천만 원 이하에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의 수를 정부에서 규제하는 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우버가 활성화된 뉴욕에서는 2014년 12억 원을 넘던 택시 면허권의 가격이 최근 2억 원대로 하락했고요. 이로 인해 2018년 한 해만 8명의 택시 운전사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둘째로는 택시의 수입에 있습니다. 2018년 타다를 인수한 소카의 이재용 대표는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타다는 전체 택시 매출의 1%도 안 되고 택시업계의 전체 매출은 타다 서비스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직은 초반이라서 기존 택시업계에 별 영향이 없어 보일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공유차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커진다면 더 많은 매출을 가져갈 테고 택시업계에서 주장하는 영업 손해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시장은 이용자 편의에 맞추어 변합니다. LP판이 카세트 테이프로 바뀌고 CD로, MP3로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변화됐는데요. 과거에는 소수만 이용할 수 있었던 특권이 가격이 낮아지고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대중으로 확산됐습니다. 여객 운송 부분도 크게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조선시대를 생각한다면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던 가마와 마차,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인력거 또는 자전 인력거로 변했고요. 그리고 산업화를 거치면서 자동차 택시로 변해왔습니다. 이 변화에 따라서 대중성이 높아졌는데요. 이용자 수가 늘어났단 말이죠. 미래에는 공유 플랫폼은 물론이고 자율주행까지 더해져서 그나마 드라이버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래 시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법정 공방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기존 택시 업체의 피해를 줄이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할 조건은 아무래도 시장의 주인인 이용자가 돼야겠죠.
기존 택시가 새로운 운송수단에 의해 위협을 받는 이유는 이용자 만족도에 있을 텐데요. 고객이 타다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스마트폰으로 예약, 목적지 자동 전달, 인액 결제, 운전자의 친절, 승차 거부 불가 등이 있습니다. 우선 전체 택시를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 택시에서도 예약, 목적지 자동 전달, 인액 결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 부분은 택시 운전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데서 해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타다와 택시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임금 체계에 있습니다. 택시는 손님을 많이 태우는 만큼 돈을 버는 방식인데 타다 드라이버들은 월급이나 시간제로 수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난폭 운전을 할 이유도 없고요. 승차 거부를 하면서까지 장거리 손님을 골라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어플을 통해 타다 드라이버를 평가하듯이 택시 드라이브를 평가한다면 기본적인 서비스 품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타다의 현행법 위법성 여부를 놓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택시 업계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